그러니까 2016년 수능 어법 기출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글처럼 이해되는 쉬운 잉글리시 저자이고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 유튜브 강의를 많이 올렸는데, 오늘은 그것이 어떻게 수능에서 실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2016년 수능 어법 기출문제 28번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선 틀린 것은 3점이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he Greeks. The Greeks. 자, 이거를 보면 이거를 번역을 어떻게 할까요? 더 플러스 복수 보통명사죠. 이렇게 더 플러스 복수 보통명사가 나오면 전체를 나타냅니다. 다시 더 플러스 복수 보통명사가 나오면 전체를 나타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는 유일한 것을 나타내죠. 더는 유일한 것, 즉 한 가지를 나타내는데, 복수명사 덩어리 전체가 한 가지란 얘기는 더 플러스 복수 보통명사 전체를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더가 있고 그 다음에 the Greeks라는 복수 보통명사가 있죠. 이렇게 더 플러스 복수 보통명사는 보통명사 전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the Greeks는 전체 그리스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다음에 focus. 자, focus는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인데 얘는 동사에서 파생한 동사 파생 추상명사입니다. 이렇게 동사에서 파생한 추상명사는 동사의 원래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을 할 때는 동사 파생 추상명사가 동사에서 파생됐으므로 동사의 원래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사 파생 추상명사 앞에 있는 이 소유격 있죠? 예. 이렇게 복수명사의 소유격은 s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apostrophe s를 하나 딱 붙이면 이것이 소유격입니다. 자, 복수 보통명사의 소유격은 끝에 s가 있죠? 여기다가 apostrophe를 딱 붙여주면 이것이 바로 복수 보통명사의 소유격입니다. 자, 동사 파생 추상명사의 소유격은 번역할 때 주어로 번역합니다. 즉 동사 파생 추상명사의 주어로 번역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동사보다는 명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따라서 원래의 동사는 The Greek focused on the salient object, 이런 문장이었는데, 이것을 동사를 focused라는 동사 파생 추상명사로 바꿔버리면서 그 focused 동사의 주어인 the Greeks를 갖다가 소유격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따라서 the Greeks focus는 원래 문장이 the Greeks focused on the salient object이므로 원래의 문장 그대로 번역을 해줘야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he Greeks focus on the salient object and its attributes까지는 그 번역을 할 때 전체 그리스 사람들이 초점을 맞춘 위치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전치사 on의 번역은 뭐뭐 위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초점을 맞췄는데 그게 무슨 어떤 물체의 위에란 말이 이렇게 말이 돼요? 그런 말은 없어요.
위치입니다. 근데 전치사 오는 원래의 뜻이 접촉의 뜻이 있기 때문에 위는 위인데 접촉해서 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 사람들이 초점을 맞춘 위치는 물론 번역은 위치는 하지만 그 속뜻은 표면의 위치입니다. 표면의 위치. 그리스 사람들이 초점을 맞춘 그 표면은 그 위치의 표면은 salient object, 튀어다니는 통통 튀죠. 예, 이렇게 툭툭 튀어다니는 그렇게 튀어다니는 물체의 표면에 이 사람들이 초점을 맞췄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전체 그리스 사람들이 초점을 맞춘 이유는 전체 그리스 사람들이 초점을 맞춘 위치는 the salient object. 초점을 맞춘 위치는 튀어다니는 물체란 말입니다. 그 물체와 그리고 여기 소유격 있죠. 소유격 it. 자, it는 소유격인데 여러분 이거 가끔 그 수능 어법 문제에서 그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it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쫙 거놓고 it에다 어떻게 써놓냐면은 이렇게 해놓고 apostrophe s 이렇게 써놔요. 자, it 다음에 apostrophe s가 있는 것은 이것은 it is의 준말이죠. it is의 준말이 it apostrophe s고 그냥 it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자, it는 소유격인데 뭐의 소유격이에요? 물체죠. 물체. 여러분 이게 소유격이나 대명사를 번역할 때 다시 한번 자 소유격이나 대명사를 번역할 때 말입니다. 그것의, 뭐 그의, 그들의, 그것의 이렇게 번역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번역을 해야지만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고 그 뜻을 헷갈리지 않게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the salient object 튀어다니는 물체와 and 그 물체가 가지는 그 말이에요. 이것을 그것의 속성 이렇게만 번역을 하면 갑자기 그것이 뭐지? 라고 막 헷갈려 갖고 번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때 it는 앞에 있는 일반 명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그 물건이 가지는 자 여러분 소유격을 또 번역할 때 소유권은 무조건 번역할 때 뭐뭐의라고만 번역을 하면은 안 됩니다. 물론 뭐뭐의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즉 소유격이 주어로 번역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사 파생 추상명사 앞에 소유격은 항상 동사 파생 추상명사의 주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소유격은 그것의라고 번역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좀 가슴에 와닿지 않고 앞에 있는 명사를 넣어서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시 한번 소유격은 뭐뭐의라고 번역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번역해서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그 물건이 그 명사가 가지고 있는 또는 갖고 있는의 뜻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의 속성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오브젝트 물체죠.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속성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 Greeks 전체 그리스 사람들이 초점을 맞춘 on 위치는 the salient 통통 튀어다니는 물체와 and 와입니다. 통통 튀어다니는 물체와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됐죠? 이게 100% 앞에서부터 번역합니다. 다시 한번 이게 빨리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독해나 다음 문장을 여러분이 정확히 번역할 수 있어요. 이번 문장 뭐 그 양만 많이 늘렸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질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개념을 정확히 잡고 나가야 돼요. 개념과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는 모의고사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새로 나온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조금밖에 안 풀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정확하게 원리와 개념을 파악하면서 풀면 어떠한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공부를 무조건 하면은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자, the Greeks focus on the salient object and its attribute까지가 주어죠. 자, 전체 그리스 사람들이 초점을 맞춘 on 그 위치는 the salient object 튀어다니는 통통 튀어다니는 물체와 and its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속성인데 그렇게 그리스 사람들이 초점을 맞춘 결과 여러분 led to 있죠? led to 물론 led는 lead의 과거죠. lead, led, led 이렇게 led to가 오면은 주어 다음에 이렇게 lead to, led 주어 다음에 이렇게 led to가 오면은 주어가 뭐뭐한 결과 이렇게 번역합니다. 앞에서부터 번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이 통통 튀어다니는 물체와 그 물체 갖고 있는 속성에 초점을 맞춘 그 결과 그 말이에요. led to 그 결과. 왜냐하면 전치사 to에는 결과의 뜻이 있습니다. 전치사 to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치사 to에는 결과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치사 to에는 결과의 뜻이 들어있죠. 그 초점을 맞춘 결과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their failure라는 또 중요한 게 나왔죠. 여러분 failure는 실패라는 추상명사인데 얘는 동사파생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서의 추상명사는 대부분 동사에서 파생된 추상명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failure는 실패하다 fail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동사파생 추상명사입니다. 자, 동사파생 추상명사의 번역은 동사로 번역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사파생 추상명사 앞에 있는 소유격은 당연히 주어로 번역한다 그랬죠. 이때의 주어는 전체 문장의 주어가 아니고 이 동사파생 명사의 주어로 번역한다 그 말이에요. 자, their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their은 그들의 실패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때 소유격은 주어로 번역하고 their 그들의라고 번역하지 말고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번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their은 전체 그리스 사람들을 나타내죠. 따라서 their failure를 제가 번역해 보면 그들이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초점을 맞췄는데 그 초점은 their 그리스 사람들이 초점을 맞췄는데 그 초점을 맞춘 결과 their failure 그리스 사람들은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자, 더 번역이 부드럽고 가슴에 더 와닿지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법, 자,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이게 to가 나오죠. to 부정사 나옵니다. 이 to 부정사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앞에서부터 번역한다 그랬죠. 자, failure는 추상명사입니다. 이렇게 추상명사가 오고, 이렇게 추상명사가 오고, to 부정사가 오면, 이렇게 추상명사가 오고, 이렇게 to 부정사가 오면, 이때의 to의 번역은 그것은 로 번역하는데, 그것은 의 뜻인데 이것을 그것으로 번역하지 말고 그 명사는으로 번역합니다. 그 명사는 자 앞에서부터 번역하는 걸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시도하고 이렇게 수능을 100% 한글처럼 앞에서부터 해설하는 사람은 제가 최초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their은 소유격이지만 번역은 주어로 하라. failure는 추상명사지만 동사로 번역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러한 인칭대명사의 소유격은 앞에 있는 일반 명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전체 그리스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란 그 말입니다. 그 실패란 추상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경우에 추상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경우에
그때의 to는 그 명사란 또는 그 명사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말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추상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그 추상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투부정사가. 근데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다, 특히 추상명사를 설명할 때는 앞에 있는 추상명사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것이 꼭 동격처럼 설명을 하는 게 잘 되죠. 그래서 to understand는 failure를 설명하는 형용사인데 이것을 앞에서부터 쭉쭉쭉 번역을 해 나가고 한글화 100% 한글화 시킵니다. 따라서 이렇게 추상명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올 경우에 to는 그 명사란 또는 그 명사는으로 번역하면서 나갑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to 그 실패란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었다. 자, led to가 여기서 과거 시제니까 나머지 준동사 투부정사 ing pp도 역시 과거로 시제를 맞춰서 번역을 해줘야 번역이 자연스럽겠죠. 그리스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to 그 실패란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었다. 무엇을 그럴까요? The fundamental nature 그 근본적인 성격을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of가 나왔죠. 이때의 of는 여러분 잘 봐요. 이때 of가 나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of가 나오면 번역을 어떤 명사냐 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근본적인 성격인데 어떤 근본적인 성격이냐 하면 causality. 자, 인과관계죠. causality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그 근본적인 성격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인과관계였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서부터 100% 앞에서부터 번역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거꾸로 번역하는 그 오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몸에 배면 이게 너무나도 편하고 정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거예요. 이게 처음이니까 굉장히 어색해서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을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 됩니다. 즉 한글처럼 앞에서부터 쭉쭉 읽어나가면서 한글처럼 번역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영어를 읽으면 이것이 영어가 아니고 꼭 한글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느낌이 오면 여러분들은 일단 성공한 거예요. 자, 여기만 다시 해볼게요. 그리스 사람들은 실패했는데 그 실패란 이해하는 것이었다. 뭡니까? 그 근본적인 성격을 어떤 근본적인 성격이냐 하면 어떤 근본적인 성격이냐 하면 이때 네이처를 갖다가 오브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성격이냐 하면 인과관계라는 것이다. 인과관계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가슴에 와 닿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Aristotle explained that. 자, 이거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설명했던 건데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걸 들으시면 제 강의를 들으면 제가 한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어떤 거는 거의 20번 정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실력이 1등급 고수가 되어 있는 자신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아리스토텔이 주어죠. 주어, explained 동사,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옵니다. 목적어죠, 목적어. 자,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면 그 번역을 거꾸로 절대 여러분 하지 마세요. 100% 앞에서부터 번역해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번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거꾸로 번역하는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거꾸로 배웠잖아요. 이걸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꾸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어려움을 인내하고 나면 정말로 영어가 한글이구나, 한글처럼 느껴지는구나 하는 달콤한 열매를 여러분 꼭 따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나오면 그때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주어하고 동사를 이렇게 번역해요.
아리스토텔이 설명한 것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면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주어가 동사한 것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어가 동사한 것은. 아리스토텔이 설명한 것은 그 말이에요. 원래는 좀 더 깊이 설명에 들어가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면 아리스토텔이 설명한 것은 that 그것은 이 말이에요. 원래. 다시 아리스토텔이 explained 설명한 that 그것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리스토텔이 설명한 that 그것은 이렇게. 아리스토텔이 설명한 그것은 쉽죠? 꼭 한글 같다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아리스토텔이 설명한 그것은 자 뭐냐면 a stone 어떤 돌이 어떤 돌이 falling fall이 뭐죠? 떨어지다이죠? 그럼 ing가 붙으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죠. ing는 기본적으로 뭐뭐 하고 있는 중의 뜻입니다. 이것이 물론 과거 시에 쓰일 수도 있겠죠. stone 어떤 돌이 있는데 이 돌이 falling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자 볼게요. 이렇게 명사가 있고요. 이렇게 명사가 있고 그 뒤에 이렇게 ing가 오지 않습니까? 다시 이렇게 명사가 있고 그 뒤에 ing가 오면 이 명사가 ing의 주어입니다. 주어. 다시 이렇게 명사가 있고 뒤에 ing가 오면 이 명사는 ing의 주어입니다. 아까 동사 파생 추상명사가 오고 그 추상명사 앞에 있는 소유격은 그 동사 파생 추상명사의 주어라 그랬죠. 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렇게 ing가 오지 않습니까? 이걸 동명사일 수도 있고 그냥 동형용사일 수도 있고 동부사일 수도 있습니다. 동형용사, 동부사, 동명사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동형용사, 동부사는 제가 또 대한민국 최초로 붙인 이름인데 여기서 보면 일단 그걸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왜냐면 여기는 수능어법 기출문제 해설이니까 부분적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ing가 있잖아요. 이렇게 ing가 오면 이 ing 주어는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예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영어는 명사 중심 언어이기 때문에 명사가 있으면 그 뒤에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를 그 뒤에 ing가 설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거꾸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거꾸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죠. falling through the air. 저 공중을 통해서 떨어지고 있는 즉 공중에서 떨어지고 있는 돌 이렇게 번역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거꾸로 번역하면 참 한글로서는 매끄러운 한글이 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미국 사람들은 항상 명사를 먼저 말하고 그 명사를 항상 설명해요. 모든 문장, 영어 문장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사람의 그 사고방식에 따라가야죠. 원어민의 생각을 따라가야지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잖아요. 우리 식대로 이렇게 막 우리 한글 순서대로 이렇게 어거지로 맞추면 안 돼요. 남의 나라 언어를. 남의 나라 언어는 남의 나라 언어에 맞게끔 번역을 해야 맞죠. 자, 이렇게 명사 다음에 ing가 오면 이 ing는 이 명사를 설명합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앞에서부터 번역하는 관점으로 다시 보면 이 명사를 주어로 번역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stone 어떤 돌이 있는데 이 돌이 falling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 a stone이라는 이 명사를 설명합니다. 어떤 돌이 있는데 이 돌이 falling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through 관통하고 있는 것은 자, 이 through라는 전치사는 어떤 파이프 같은 거예요. 이 파이프를 관통한다는 느낌이 바로 through입니다.
어떤 돌이 falling 떨어지고 있는데 through 관통하고 있는 것은 the air 공중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보면 자 여기서 through를 썼다는 얘기는 이 돌이 공중에서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리면서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느낌이 아니고 through를 썼다는 얘기는 어떤 긴 파이프라고 그랬죠. 이 파이프는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중에서 직선 형태로 쑥 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rough를 쓴 거예요. 만약에 이 돌이 공중에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좌우로 막 흔들리면서 떨어진다는 것을 묘사할 때는 through를 안 쓰고 아마 around를 썼을 거예요. 또는 about을 써도 됩니다. 아마 around를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round는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좌우로 움직일 때 around를 쓰니까 여기서 through를 썼다는 얘기는 일직선으로 떨어졌다 그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A stone 어떤 돌이 있는데 이 돌이 falling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through 관통하고 있는 것은 the air 공중에서다. 여러분들이 이거 저희 책도 좀 많이 보셔서 공부하고 제 강의를 들어서 아 영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 이것을 의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의역을 할 때는 독자들이 읽어야 되니까 그때는 앞에서부터 번역하면 독자들이 좀 헷갈려하겠죠. 그때는 진짜 의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번역이라 그래요. 번역 하나의 예술 문학이라 그럽니다. 공중에서 일직선으로 떨어지고 있는 돌은 이렇게 번역하면 멋있잖아요. 공중에서 일직선으로 공중에서 화살처럼 공중에서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어떤 돌은 이렇게 번역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읽으면 더 가슴에 와닿겠죠. 자 이렇게 번역 즉 의역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려면 원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만 이렇게 이렇게 의역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정확한 원문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A stone 어떤 돌이 있는데 이 돌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관통하고 있는 것은 공중이다. 자 여기까지 주어죠. 자 여기까지 주어인 걸 어떻게 하냐. 자 명사의 설명이 끝났잖아요. 자 A stone이 여기 명사인데 이 명사를 뭐가 설명하고 있어요? falling through the air falling through the air이 바로 A stone을 갖다가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A stone falling through the air에서는 A stone이 요 짧은 문대에서는 A stone이 주어가 되겠죠. 어떤 돌이 지금 공중을 통해서 떨어진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근데 A stone 이 돌이 is 이 돌이 is 자 이러한 돌들이 이러한 돌이 어떤 돌이 is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비동사는 잠깐만요. 자 여기서 비동사는 크게 둘 중에 하나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상태이다. 또 하나는 있다입니다. 있다란 말은 존재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비동사의 번역은 상태이다, 있다 또는 존재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로 번역하면 되겠죠. 이게 비동사는 상태이다, 있다, 존재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있다고 존재하다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있다는 그냥 한글이고 존재하다는 한문입니다. 한자. 자, 또 강의 갈게요. 자, 이렇게 이러한 어스톤 이 돌이 is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due to. 여러분 due to는 그 거꾸로 번역하면 안 돼요. 앞으로 번역합니다. 앞에서 번역하면 그 이유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due to the stone. 그 이유는 the stone 이 돌이 그만입니다. 이때 정관사 더를 이라고 번역합니다. 이때 정관사 더를 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돌은 having
자, 아까 똑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반복됐습니다. 이게 제 강의는 들으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저절로 이해됩니다. 자, 이렇게 stone 명사가 오고 뒤에 이렇게 ing가 오면 이 ing는 이 stone을 설명해주는 형용사, 명사를 설명해주는 품사를 제가 형용사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때의 ing는 형용사입니다. 왜 형용사입니까? stone이라는 명사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having은 이때는 형용사가 됩니다. 이렇게 ing가 형용사가 되는 것을 동형용사라고 그럽니다. ing가 형용사가 되는 것을 동형용사라고 하고 ing가 명사가 되는 것을 동명사라고 합니다. 자, due to 그 이유는 the stone 이 돌이 having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due to 그 이유는 the stone 이 돌이 having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뭘 가지고 있겠어요? the property 그런 특성 of는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어떤 특성이냐 하면 중력이라는 특성이다 이 말이에요. of 어떤 특성이냐 하면 중력이다 이렇게. 이때 of 번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명사냐 하면 그 말이에요. 이때 of는 어떤 명사냐 하면 이렇게 of가 나오면 여러분 먼저 어떤 명사냐 하면 이렇게 먼저 번역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번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번역은 제가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of는 번역을 어떻게 하냐? 어떤 명사냐 하면 이렇게 먼저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The stone 이 돌은 having 가지고 있기 이 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The property 그런 특성을 어떤 특성이냐면 중력이라는 특성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앞에서부터 무조건 번역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때의 더는 정관사 더는 어떻게 번역합니까? 이때는 그러한으로 번역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잘 봐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관사하고 부정관사를 번역을 잘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고 그 개념 자체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때의 더는 그러한입니다. 그러한 특성. 자, 여러분 그러한 특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뒤에 나옵니다. 어떤 특성이 있어? 이것은 그러한은 전라남도 사투리에 거시기 할 때 먼저 발어사처럼 먼저 말하고 뒤에 가서 본문을 얘기하는 즉 가주어 진주어 같은 게 바로 이 정관사에도 있어요. 이때의 더는 그냥 쉽게 설명하자 그러면 일종의 가주어예요. 가주어고 gravity가 진주어가 됩니다. 그러한 특성 어떤 그러한 특성이냐면 중력이라는 특성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이때의 더는 어떤 거 유일한 것을 정하고 뭐 지정된 것을 정하고 이런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고 가주어 진주어에서의 가주어와 같은 그러한의 뜻입니다. 그러한 특성 어떤 특성이냐 하면 중력이라는 특성이다. 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재밌죠 영어가. 네. But 그러나 of course 물론 이게 of course는 제가 이거는 그냥 우리 수거로 외웁시다. of course는 여러분 그 수거는 원래는 그거의 idiom 있죠. 수거가 영어로 하면 idiom이죠. idiom이란 말은 독특한에 대해 독특한 단어를 다 아는데 설명이 안 될 때 그거를 idiom 수거라 그럽니다. 여기 of는 전치사 of가 나왔고 그다음에 course가 나왔는데 이 course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스예요. 자, 코스는 코스인데 코스가 길이잖아요, 길. 근데 of는 재료에 of가 있거든요, 재료. 그러나 of 그 재료는 코스다. 좀 이렇게 전치사 of의 원래의 뜻을 이렇게 갖고 설명하려니까 3,000% 빠졌다. 이런 게 수고입니다. 따라서 of course는 물론이라고.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가 길인데 재료죠. 그러니까 코스로만 이루어졌다. 그 길로만 이루어졌다. 이때 길은 정확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길들로 of 그러한 재료들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이라는 뜻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정도 좀 외울 필요가 있거든요. 너무 안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그냥 외우고 갑니다. 제가 이렇게 오브가 제로로 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석사 논문에 나올 수 있는 거라 그렇게까지 석사 논문을 하실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of course는 물론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자, a piece of wood. 자,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 사실은 제가 그 수능평가위원회에다가 이게 학력평가 있죠. 수능 거기다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28번의 그 정답은 4번인데 사실은 2번도 틀린 거예요. 왜 틀렸는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좀 더 공부를 해볼게요. 자, a piece of wood. 이거를 번역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영어의 어순이 한글의 어순하고 비슷한 면이 한두 개 있어요. 한 두 개 정도 제가, 두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a piece of 명사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에 여기에 수학과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수학과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어떤 일부분,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냥 수학과 전반적으로 수학하고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 그런 게 오면 그냥 한글처럼 앞에서부터 그냥 번역하면 너무나 정확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a piece of 그 다음에 a piece of도 되고 a large number of a number of 이게 수학과 관계된 거죠. a square of a lot of 수학이라는 것과 수학과 관계됐다는 얘기는 어떤 크기라든지 수량, 뭐 도형 이런 게 수학과 관계된 거잖아요. 이렇게 수학과 관계됐고 그런 단어 다음에 of가 오면은 그냥 한글처럼 번역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a piece of 한 조각의 이렇게 번역하면 되잖아요. 어느 한이죠. 하나. 피스는 조각, 오브는 의잖아요. 한 조각의 똑같죠. 한글하고. 재밌죠? 자, 이렇게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영어를 이렇게 앞으로부터 번역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침착하게 가볼게요. 침착하게 갑니다. A piece of 이렇게 a piece of 같은 형태가 수학과 관련된 거면은 한글처럼 막바로 앞에서부터 번역한다. 그랬습니다. A piece of earth. 자, 한 조각의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toast 다음에 여기에는 원래는 여기에 컴마가 있어야 돼요. 원래 이렇게 컴마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 자, 이거는 또 대한민국에서 또 제가 또 최초 설명해 주는 건데, 명사 다음에 컴마가 오면요, 다시 명사 다음에 컴마가 오고 여기에 무슨 뭐 전명구가 온다거나 뭐 ing가 온다거나 투부정사가 온다거나 그러면 이 명사와 요 뒤에 있는 뭐 전명구 ing 투부정사는 서로 관련이 없어요. 다시 이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어떤 전명구라든지 ing, pp 같은 투부정사 이런 게 있는데 그 사이에 이게 컴마가 찍혔다라는 얘기는 이 명사와 컴마 다음에 있는 단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마를 찍어준 거예요. 관련이 있으면 컴마를 찍지 않습니다. 관련이 없으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서 컴마를 찍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8번의 이 수능 문제는 이 토스트 앞에 컴마가 없기 때문에 2번도 틀린 거예요. 답이 두 개입니다. 원래 2번과 4번에 caused 해갖고 그 두 개가 원래 정답인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참 한국 우리 그 수능 내시는 교수님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무식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문법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했고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참 국제적인 개망신 당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봐요. 문법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보면 a piece of 한 조각이죠. a piece 한 조각이잖아요.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a piece가 한 조각인데 a piece 한 조각인데 이때 of는 재료입니다. 재료. 자 번역해 보면 a piece 한 조각 그 재료는 나무이다. 자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죠. 즉 나무로 이루어진 조각이라는 얘기죠. 거꾸로 번역하면. 근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a piece 한 조각이 있는데 of 그 조각의 재료는 나무다 이 말입니다. 다시 a piece 한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의 재료는 나무이다. 그러면서 a piece of wood에서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a piece잖아요. piece. 제가 물론 이제 한글처럼 하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번역을 하니까 한 조각의 나무는 해갖고 꼭 이 wood가 주어 같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a piece of라든지 이렇게 수학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앞에서부터 번역하면 100% 한글처럼 번역은 되지만 문법적으로는 봐요. a piece 한 조각이 있는데 of 그 재료가 wood 나무잖아요. 따라서 of wood는 전명구입니다. 그렇죠? of가 전치사고 wood가 명사니까 전명구죠. 전명구로서 얘는 a piece를 설명해주고 있는 형용사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of wood는 품사가 형용사라고요. of wood가 품사가 형용사니까 a piece가 명사잖아요. 얘 a piece가 주어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토스트가 이 a piece를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 토스트하고 이 wood하고는 서로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컴마를 찍어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a piece of wood, toast 이렇게 번역해 이렇게 문장이 정확한 문장인데 이 문장을 외국에 있는 그 패러그래프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실수로 이 컴마를 안 찍을 수 있잖아요. 그 작가가 컴마 깜빡 잊고 미스프린팅 한 거예요. 이게 컴마를. 그런 경우 있겠죠. 미스프린팅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수들은 이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게 문장 자체가 여기다 컴마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이 대한민국에 이 엄청난 문법적 오류가 있는 것을 잡아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어쨌든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 이 토스트가 a piece를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주는데 자, 한 조각의 나무가 여러분 잘 봐요. 아까는 그 위에서는 명사 다음에 ing가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뭡니까?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 pp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한글처럼 이해되는 쉬운 잉글리시라는 책에서 정말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했기 때문에 제 책을 그냥 한 번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한꺼번에 다 설명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긴 하는데 한번 그래도 간단하게 또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오잖아요. 다시 이렇게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오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명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그 명사가 ing의 주어라 그랬죠. 명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이 명사는 ing 주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오면 이 명사가 과거분사의 주어가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일맥상통하죠. 투부정사구가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명사 또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면구도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다고 제가 그렸습니다. 절도 마찬가지죠. 절도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ing도 ing도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명사 또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일맥상통합니다. 당연히 언어가 이렇게 일맥상통해야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 불규칙하면은 영어를 쓰는 그 사람들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언어든지 예외는 있겠지만 그 기본 큰 규칙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영어는 이런 규칙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라 그랬죠. 모릅니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막 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원리를 알아야죠. 자, a piece of wood. 자, 이렇게 a piece, 이렇게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가 그 과거분사의 주어라고 그랬어요. 그게 주어니까 주어 먼저 번역하는 거죠. 당연하죠. 앞에서부터 번역합니다. A piece of wood. 한 조각의 나무가 toast. 여러분, 토스는 그거 배구할 때 토스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던졌다 그 말이죠. 근데 이렇게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오면 수동태로 번역한다. 이거는 많은 그 영어 강사나 영어 선생이나 교수들이 말하지만 제가 또 이것도 또 최초인데 오늘 또 총기 누설을 하겠습니다. 명사 다음에 이렇게 과거분사가 나오면 한 80%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동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올 때 이 과거분사를 능동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학 교수들은 이런 수능 문제를 낼 때 이게 꼭 수동으로 번역되는 패러그래프만 골라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명사 다음에 pp가 오면은 100% 수동으로만 번역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능동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만 그 수능에서 만약에 어렵게 문제를 내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 나왔는데 이 과거분사가 자동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네, 그게 나와요. 그러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나오면 능동으로 나오면 즉 명사 다음에 pp가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를 능동으로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수동으로 번역하니까 뜻이 이상해지니까 막 번역이 꼬이는 거예요. 제 책에 한글처럼 이해되는 쉬운 잉글리시 책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간단하게 해보면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 나왔죠? 요 과거분사를 대부분 수동으로 번역된다. 제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조각의 나무가 토스트 던져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잘 봐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죠? 영어는 전치사가 90%가 전치사가 중요한 겁니다. 전치사를 강조하는 영어 강사가 훌륭한 강사예요. 하지만 전치사를 강조해도 전치사가 뭘 뜻하는지 대부분 모릅니다. 전치사를 정확히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고 더군다나 전치사를 이렇게 앞에서부터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입니다. 한 조각의 나무가 토스트 던져졌다. 자, 과거분사에는 pp니까 아무래도 수동으로 번역됩니다. 아니, 과거로 번역됩니다. 한 조각의 나무가 토스트, 수동으로 번역됩니다. 지금 한 조각의 나무가 토스트 던져져서 into, 잡아요. into, in은 안으로 그 말이죠. 아니잖아요. in 안으로 들어가서 to는 결과입니다. 또는 to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대상은의 뜻이 to의 원래 뜻입니다. 다시 in은 안으로
into는 만나는 대상은, 이 두 단어가 합해진 into를 번역 어떻게 합니까? in 안으로 또는 속으로죠. in 안으로, to 만나는 대상은, 즉 into는 안으로 들어가서 to 만나는 대상은 water 물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한 조각의 나무가 토스트 던져져서 in 안으로 들어가서 to 만난 대상은 water 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걸 거꾸로 번역해서 물 속으로 던져진 한 조각의 나무는 이렇게 번역하면 번역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마약을 먹은 것과 똑같아요. 일시적인 진통제만 계속 여태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작도 안 되고 회화는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말하면서 막 거꾸로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장을 만든다고 하죠. 이렇게 앞에서 번역하면 그냥 영어 그 미국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그냥. 왜냐하면 미국식 사고를 하기 때문에 a piece of wood 한 조각의 나무가 toast 던져져서 into 안으로 들어가서 to 만난 대상은 water 물이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끝났죠. 자,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그 a piece of wood, 특히 a piece 이 명사를 설명하는 게 지금 toast into water로 해서 끝났죠.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역시 a piece가 됩니다. 3인칭 단수니까 이게 float가 당연히 되겠죠. 자,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한 조각의 나무가 토스트 던져져서 안으로 들어가서 만난 대상은 물인데, 그러한 a piece 조각이 한 조각입니다. 한 조각이 float 둥실둥실 떠다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instead of. 자, instead of는 번역을 어떻게 합니까? instead of thinking을 여러분 거꾸로 번역해하고 가라앉는 대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거꾸로 번역했잖아요. instead of thinking을 거꾸로 번역했지 않습니까? 가라앉는 것 대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instead of 번역을 어떻게 하냐 하면 하지 않는 것은, 또는 뭐 여러분들 저 국어 실력 뛰어난 분들은 바꿔서 해도 됩니다. 안 한 것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뒤에 거를 instead가 뒤에 있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자, 한 조각이 float 둥둥 떠다니는데 안 한 것은, 일어나지 않은 것은 sinking 가라앉는 것이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금 제가 100% 앞에서부터 번역하고 있죠. 일어나지 않은 것은 가라앉는 것이었다. 이게 자꾸만 연습하다 보면 더 좋고 간단한 말이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말 실력이 많이 늘겠죠? 영어가 엄청 쉽지 않습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번역하면 되니까.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 여기서 물론 이제 목적어가 도치됐는데, 자, 여기서 this phenomenon은 목적어가 도치된 거죠. 예. 하지만 목적어가 도치됐든 도치가 안 됐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글처럼 앞에서부터 번역하면 됩니다.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을 Aristotle explained, 아리스토텔이 설명했다 그 말이죠. 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원리가 나갑니다. 자, phenomenon 하는 명사 나오고 아리스토텔도 명사 나왔죠. 잘 보세요. 명사가 나오고 phenomenon, 그 뒤에 아리스토텔이라는 또 명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명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올 경우에 다시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바로 연달아서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를 번역하고 그 뒤에다가 을을 붙여줍니다. 이게 이제 그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고, 우리는 영어를 엄청나게 쉽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지하게 쉽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현상을 자 피나미넌 다음에 아리스토텔의 명사 나왔으니까 명사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를다가 을레를 붙입니다. 이러한 피나미넌 이러한 현상을 아리스토텔이 explained 설명했는데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여기서 전치사 나옵니다. 여러분 전치사가 엄청 중요합니다. 전치사를 모르면 영어를 사실은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 전치사를 모르면 영어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99%의 영어 강사나 학원 선생님들, 고등학교나 선생님들, 대학 교수들은 전치사 대부분 모릅니다. 자, as가 나왔습니다. as. 여러분, 이 as를 발음을 약하게 하면 어떻게 발음되냐 하면 얘가 as가 됩니다. as. 여러분 그거 아시죠? as는 강하게 발음한 거고 약하게 발음하면 as. 자, as하고 발음이 비슷한 게 뭡니까? as. as를 더 약하게 발음하면 is 발음 납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as가 사실은 is하고 같은 말입니다, 원래. as하고 is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as 대신에 is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쵸? 문장이 본동사가 두 개가 되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is는 못 쓰고 is하고 가장 발음 비슷한 as를 쓰는 거예요. as. 그러면 is의 뜻이 뭐냐? 동격이죠. I am a boy 하면 나는 이다. 나는 상태이다. I am a boy. 나는 상태이다. a boy. 소년. 그럼 나하고 boy하고 동격이잖아요. 같잖아요. 그쵸? 이 동격, 그래서 as는 기본적으로 같다는 뜻의 동격을 나타내는데 이 말만 동격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 이거를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as가 동격이기 때문에 동격을 나타내는 as는 번역을 안 합니다. 다시 as는 동격이기 때문에 동격을 나타내는 as는 번역을 안 해요.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을 Aristotle explained 이러한 현상을 아리스토텔이 설명했는데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그 말이에요. 이때 굳이 번역한다 그러면 뭐라고 설명했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being 존재한다. due to 또 나오죠. 그 이유는 또 나오잖아요. 이런 현상을 아리스토텔이 설명했는데 무엇이라고 설명했냐.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번역 안 해도 돼요. 번역 안 해볼까요? 이러한 현상을 아리스토텔이 설명했는데 존재한다. 그 이유는 이렇게 되죠. 하지만 좀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 올려보려면 무엇이냐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무엇이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독해를 좀 이렇게 이제 이런 앞에서부터 번역하는 걸 좀만 연습하다 보면 어지가 딱 너무 그냥 번역 안 하고 막바로 그냥 쭉 번역해 갑니다. 그러니 독해 실력이 많이 늘겠죠. 속도도. 자, 이러한 현상을 아리스토텔이 설명했는데 무엇이라고 설명했냐 보면 being 존재한다. due to 그 이유는 그 말이야.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설명을 합니다. the 또 나왔죠. 지금 이 패라그래프에서는 지금 같은 내용이 지금 막 벌써 몇 번째 반복되는지 모르죠. 제 강의를 들으면 제 패라그래프를 몇 번만 들으면 웬만한 문법은 이러면 다 알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2016 28번 이 하나 독해 하나인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당연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제가 지금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사 명사 다음에 ing가 나왔습니다. 명사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오면 이 ing는 그 명사를 설명해주는 동형용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동형용사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최초로. 자, 명사가 있고 ing가 있을 때는 이 명사는 ing의 주어가 되니까 이 명사를 ing의 주어로 번역합니다. being due to 그 이유는 the 그 나무가 이때의 더는 그죠. 자, 아까
더는 이러한으로서 가주어 진주어의 그러한으로 번역된다고 했고, 이번에 더는 진짜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그입니다. 그 또는 이. 근데 보통 더를 그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부드럽습니다. The wood, 이 나무가 그 말이에요. 이 나무가 주어로 번역합니다. 이 나무가 having,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 나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property, 그러한 특성을, 이때 더가 그러한이죠. 또 나왔죠. 앞에 있는 거랑.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때 of가 나오면 자, 일단 번역은 어떤 명사냐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라 했죠. 이게 최초로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번역이 안 되면 번역이 잘 되는 방법을 제가 또 전치사편에서 쭉 설명했습니다. 일단 of는 어떤 뭐뭐냐 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한 특성, 그 나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특성을 어떤 특성이냐 하면 levity, 가벼움이라는 특성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특성이냐면 가벼움이라는 특성이다. 자, 이렇게 앞에서부터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in both case부터는 지금 오늘 그 패라그래프를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설명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전치사, 문법 구조, 그다음에 소유격, 동사 파생 추산명사, 그다음에 투부정사의 동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전치사, of, on 이런 거 다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는 in both cases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쓴 책을 한번 보면 소개해 보면 제 책의 이름은 한글처럼 이해되는 쉬운 잉글리시라는 책이고 여기는 전화번호인데 서점에서 판매를 안 합니다. 서점에서 판매를 하니까 전에 10년 전 해봤는데 자꾸만 제 책을 베껴서 책을 낼 수가 없어요. 서점에서는 오프라인에서는 팔지 않고 서점에서는 그래서 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온라인도 제가 그냥 몇 건 정도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 강의를 해서 저의 강의가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이게 정말 옳은 강의다라는 그런 많은 지지자가 있으면 그때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한글처럼 앞에서부터 번역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그래야 문법 문제도 아주 쉽게 풀립니다. 사실은 한 가지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나머지는 그냥 술술술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세계 모든 언어도 이렇게 영어처럼 영어를 그 나라식대로 하면 다 됩니다.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